우리가 살다 보면 이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보여지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도대체 이러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때 뭐가 문제 생기냐면 대화와 협의를 하는데 나 자신과 분명히 상대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나 자신이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고 상대가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가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늘 발생하는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으로 마음의 관점에서 한번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화와 협의를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과 또 상대에 대한 부분에서 내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목적, 즉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무엇인가를 해 나갈 때 올바르게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정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를 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일지 아니면은 상대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그래서 상대는 일체 상대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성이 없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배려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 생각을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게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뭔 얘기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 나만 생각대로만 가기 때문에 대화와 협의라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내 뜻대로 가야 돼, 무조건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월감 아니면은 우월감, 상대에 대해서 또는 상대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대화와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싸우거나 뭐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대화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 티끌만큼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무조건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볼 때 마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는 크게 심리의 문제와 심리 습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리의 문제가 있고 심리의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리의 문제와 심리 습관의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서 작용을 하냐? 내 마음에서 작용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에서 또는 상대는 상대의 마음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나 상대는 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됐던 성이 됐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에서 의미관계가 됐던 가족관계든 목적관계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나 관계적 가치나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취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든 생존을 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풍요와 여유와 즐거움을 만들도록 하는 이런 가치에서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와 자기 가치에 대한 이런 세 가지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만 상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내가 뭔가 필요를 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없는 게 있을 경우에 상대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가는 게 이때 필요라는 게 바로 대화와 협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와 가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나의 자신의 마음, 상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심리 문제를 갖고 있거나 심리 습관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심리 습관에는 이상이 없다 보니까 특정한 것에만, 다른 거는 괜찮은데 특정한 것에만 대화 협의가 불가능해요. 그거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심리는 인식, 기억, 표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것을 내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하나에 의해만 있어만 대화 협의가 불가능하고,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수만 수천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대화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제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특정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 협의를 하려고 매우 좋아합니다. 왜?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바로 특정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자기 자신의 어렵고 힘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화 협의를 하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상대가 이야기하는 거 다 새겨듣고 나름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심리 습관의 문제를 갖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또는 상대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대화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화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상대가 대화 협의가 불가능하다,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심리 습관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네 가지의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심리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중증 심리 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 장애, 그리고 정신병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신병증은 둘째 치고, 왜? 심리 습관의 문제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상대방이 됐던 내가 됐던 심리 장애가 발생했다,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했다, 위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했다 라고 하게 되면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나든 상대이든.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심리 장애다. 자, 그럼 심리 장애는 한 개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심리 습관, 즉 마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 장애다. 그러면 인식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억 장애가 있고, 표현 장애가 있습니다. 요 세 개 중에 인식 장애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거를 인식하는 거를 다 스트레스 상처로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식때 아무리 좋은 게 들어오든 아무리 나쁜 게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대화라는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다 스트레스야. 무조건 다 상처야. 이런 식으로 인식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식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라, 뭐 해라 하는 얘기는, 그리고 같이 협의를 하자, 너의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하자, 이 대화를 나누자, 인식에 관련되는 게 모두 다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인식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든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정기억장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억에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기억에 대한 것이 다 스트레스고 상처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대화하고 협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너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본인한테 스트레스 상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기억에 관련되는 것이 문제 생기면 기억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기억되어 있는 그 사람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기억을 하고 있는,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현장애, 대표적인 게 중독증인데, 표현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게 발생이 됐다. 그렇게 되면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여기에 습관에 이미 문제, 즉 장애가 이미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장애인 사람들은 어떤 것에 장애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가 발생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대화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식장애가 발생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인식되는 것만 대화가 안 돼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내가 말하면은, 상대가 말하면 인식장애를 가진 사람 말하는 게 인식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자, 기억만 가지고 표현만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냐? 또 기억장애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세 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장애 있는 표현장애든 기억장애든 간에 심리장애를 갖게 되면은 이상하게 대화 협의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심리장애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에만 대화 협의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중증심리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중증심리장애가 있는데 결국은 인식이 됐든 기억이 됐든 표현이 됐든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미 두 개가 이미 장애가 발생, 연결되고 자시고 없이 두 개가 장애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인식장애와 표현장애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이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감정기억장애와 표현장애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남자인 경우에는 인식되는 것, 표현되는 것에 관련되는 건 무조건 대화 협의가 불가능해집니다. 대화 협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기가 무조건 상처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데 또 감정기억장애가 됐던 표현장애가 됐던 여자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대화 협의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돌아버리죠. 이제 상대는. 물론 자기 자신이 만약에 이렇게 중증심리장애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대가 뭔 얘기를 해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위중증심리장애인데 이건 뭐냐? 인식, 기억, 표현되는 이 세 개가 싹 다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대화 협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 어디 중간에 포션 역할도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중증 심리장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분노장애 있는 사람. 분노장애 있는 사람들은 인식이 됐든 기억이 됐든 표현이 됐든 스트레스 상처받으면서 무조건 분노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노장애와 히스테리는 같습니다. 뭐 조현병이 됐든 과대망상증이 됐든 뭐든 어떤 것이 됐든 위중증 심리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세 개와 연결되어 있는 거는 대화 협의가 무조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아예.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경우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대화 협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치료해라, 회복을 해라, 이게 인간으로 사는 거 아니지 않냐?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자기는 필요성. 왜? 대화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는 뭐냐? 인식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이 세 개가 싹 다, 이 세 개가 싹 다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데 싹 다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하게 자기가 악화되도록 만드는, 왜 인식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걸 몽땅 다 자기 자신을 악화시켜서 문제를 유발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직은 이 심리 장애가 발생한 상태는 아니지만 발생되기 위해서 무조건 악화시켜가게 만드는 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멀쩡했던 것도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인식되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를 갖다가 고통을 느끼다가 뭘 합니까? 편안해졌다. 그러면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한 거고, 편안해지면 중증심리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내가 즐겁고 신나고 이게 인생이지라고 외상 트라우마 있다가 그렇게 가게 되면 세 개 다 장애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분노장애 또는 히스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됐든 대화협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특징이 있어요. 이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만 하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와 배려를 하지 않고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이런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해지는 사람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뭐냐면 자신이 편하려고만 합니다. 자기 편하려고. 왜? 자기 생각대로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편하려고 하고 자기만 즐거우면 됩니다. 이 심리장애든 중증심리장애든 위중증심리장애든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든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즐거우면 되다 보니까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자기 즐거운 것만 찾습니다. 타인들이 고통을 받던 뭐를 하던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파괴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왜? 대화 협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대화 협의가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결국은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인간관계를 안 그러면 자기 편하려고 자기 즐거우려고 어차피 나를 또는 상대를 다 파괴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피하면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피하고 인간관계 끊어버리는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가족관계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됐든 내 아이들이 됐든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버린 거나 또는 내 나름대로 가면서 소중한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이런 인간관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만 살아가고 대화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답 안 나와요. 안 바뀝니다. 왜?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사람이 자기 편하고 자기 즐거운 대로 가는 거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면서 나의 이익가치를 가져가면 됩니다. 나의 이익가치를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타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래, 이 사람들 편안하게 즐겁게 점점 악화시켜가지고 나 돈 벌어야지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왜? 그 사람들 편하게 즐겁게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상담에서든 어디서든 그 사람들을 편안하고 즐겁게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대화 협의가 불가능해져 있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즐겁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매우 악화돼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파괴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 해줄수록 결국은 파괴를 시켜서 그 사람이 인간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 대신 나한테는 뭘 갖다 줍니까?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줬으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인간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다.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이 됐어, 이미.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어떻게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결국은 뭡니까? 나와 인간관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끊을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뭘 가져야 되냐? 나 자신이 그 상대방을 일단은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놓고 나 자신부터 먼저 보호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인간관계로부터 나를 먼저 보호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가 즐거우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제에 대해서야 대화하고 협의하려고 왜? 집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환경과 상황에서 불편하다, 안 즐거운데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스스로들이 편하고 즐거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회복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냐면 자기 자신과 아이들 기타 등등 보호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대화하자, 협의하자, 어떻게 하자, 뭐 하자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나를 파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악화시키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편해지려고 하지 마라, 즐거워지려고 하지 말고 파멸되지 마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파멸의 방법입니다라고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뭐를 원합니까?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편안하고 자기 즐거워지면 됩니다. 이것만 원합니다.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내가 혹시나 내 자신이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편해지려고 즐거워지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안 그러면 무조건 다 나 자신을 점점점 악화시켜가면서 결국은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어차피 대화 협의가 불가능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아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결국은 나와 소통을 하면서 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 편안하고 자기 즐거운 것만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도, 내 배우자도, 내 가정도, 내 가족도,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친구, 지인, 기타 등등의 인간관계도 다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어야 대화 협의가 필요 없이 자기 편하고 자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상대가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인지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내가 됐든 상대가 됐든 일단은 인간관계를 끊으면 최소한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돼서 이 사람들을 내가 이용을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나한테 지불을 해줍니다. 돈을 줄지 뭘 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의 심리 습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자기 대가,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들을 다 악화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대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화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의해서 자기 자신이 편안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만이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인식되고 기억되고 표현되는 이 모든 게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돼.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습관의 문제인 사람은 오로지 심리 상담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 스스로만이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자가 치료가 필요한지 상대가 자가 치료가 필요한지 그러면은 먼저
나 자신을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에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고, 내 배우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과연 나는, 그리고 과연 상대는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인지 가능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여러분이 대화 불가능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 꼭 이 점을 유념하시고,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를 이미 발생된 사람은 대화와 협의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본인은 편안하면 좋고 즐거우면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찾아갑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상처받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찾아가게 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즉 자기 자신을 매우 악화시켜가는 그 방법에만 현혹이 돼서 그 방법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렇게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굉장히 이익가치가 많아지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